지금 저 박수 의원님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공수처에서는 자진 출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의 자진 출석 제안을 지금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러면 반드시 체포해서 저는 영장 대통령을, 청구를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속영장 청구까지 아마 간다는 전제하에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영장에 의해서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금까지 시키고 구속영장까지 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박수현 의원님. 그러니까 협의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공수처는 협의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는 저런 입장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수순에 있는 것이죠. 예. 처음부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들고 갔는데 1차 체포영장에도 불응했고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소환 조사에도 불응했던 이런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런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공수처가 저렇게 나 예우해줘라고 해서 마지막에 저렇게 그냥 응한다면 공수처는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겠어요. 공수처가 지탄 받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법의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나머지 어떤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다 따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제가 너무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엄정해야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대통령 본인 자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와서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더 분노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 더 천불나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자진 출석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국민들 고생시키지 말고 진작에 하셨어야죠. 왜 이때까지 몰고 왔고 왜 체포를 위한 체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 그래서 제가 자꾸 결자해지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런 취지였고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진 출석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네. 조율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의 모습 정말 비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패널들의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전주 의원님. 네. 자, 이제 현직 대통령을 마지막 순간까지 체포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을 수 있게끔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대한민국의 위상 등도 네. 좀 고려가 돼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자발적으로 출석을 하게 하는 이러한 모양새가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체포에 집착하면 안 된다. 뭐 결국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네. 소환을 했고 뭐 결국 조사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체포영장의 발부는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원하는 그런 조사는 다 목적을 달성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대통령의 또 예우를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2021년 9월에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하러 참고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접한 공수처는 정말 경험 부족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실무경에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발족한 이후에 지금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사실 큰 이런 수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또 공수처에 가서 진행을 한들 이것이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경험이 부족한 이 공수처로서는 어떠한 그런 절차상의 네.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재판 절차나 여러 가지 절차에서 오히려 이런 것이 공수처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이런 형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조사라는 것이 그렇게 경호처가 가야 되고 또 구금되는 장소에도 또 경호처가 오히려 그 부분을 또 통제를 해야 되는 이런 소유의 지금 상황이고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수사기관도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또 수사 경험 없는 공수처가 과연 이러한 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을까? 저는 공수처가 충분히 그런 이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도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결과가 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정익진 변호사님, 전주현 의원께서는 지금 수사가 결국은 조사가 목적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에서 지금 기자회견 중인데 체포영장 집행이 목적이다. 라면서 이제 전주현 의원님을 포함한 일각의 어떤 의견을 일축했어요. 체포영장 집행이 목적이다. 이 말은 대통령 체포가 목적이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잡아 가두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그게 목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체포나 모든 것들의 목적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재판, 형사 재판, 정식으로 진행되는 형사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게 그게 사법부와 그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 이야기대로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려고 할 때에는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도 정확해야 되는데 그 법적으로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실체적 요건도 정확하게 판단되어야 하지만 절차적으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만큼 아주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공처에서 보이는 건요. 이미 실패한 수사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받았는데 직권 남용으로 영장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수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통령이 헌법 84조에 의해서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있지만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그 해석이 될 수 있냐면 나중에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된 이재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해석인가? 이런 식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일을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그러니까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꿔 말하면 내란죄나 외환죄로만 기소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공수처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 내란죄로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그것으로 기소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나 어떤 그 적법성이 사실 문제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앞에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제 공수처는 결국은 체포를 위한 체포. 결국은 공수처의 생각은 아마 이제 사전 구속영장 청구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체포영장을 지금 염두에 그 발부를 이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체포영장에 기해서 또 체포를 해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아마 이런 수순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뭐 세 번 정도 또 그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물리적인 충돌을 또 피하고자 또 자발적으로 또 출석을 하겠다 이런 의사도 내비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 굉장히 또 물리적 충돌 없이 무난하게 그렇게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그런 과정이 나중에 만약에 이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면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도망할 염려가 없다,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이제 판단했을 때 오늘 같은 형식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그렇게 원만하게 또 조사에 응하는 좀 이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나중에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확률도 좀 상당히 있지 않나 하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반드시 집행하겠다라고 했고요. 다만 호송차를 탈취는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데 자진 출석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은 과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뭐 무슨 차를 타고 오는지 차량 정도만 뭐 양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과천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어쨌든 집행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뒤로 물러날 입장이 없다라는 게 공수처 입장인 것 같고, 다만 대통령께서 집행 과정에서 말하자면 그 공수처가 가져간 차량을 이용해서 마치 체포되는 듯한 인상을 지우고 싶다,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부분적으로 허용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뭐 지금 와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물리적 충돌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대인배처럼 보여지는데, 공수처 입장에서 그것 또한 시간 벌기와 꼼수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또 한편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실컷 어쨌든 어떤 차를 타든 가서 네. 48시간 대통령께서 항구하고 아무것도 답변하지 않았을 때 무리한 집행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후폭풍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는데 조사한 결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공수처가 굉장히 또 사면 초과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조사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도 공수처 입장에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구속 수감만이 최선은 아니다.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다만 지금 현재 공수처는 어쨌든 대통령의 신병을 인도해서 공수처까지 어떻게 이동시킬 것이냐만 집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공수처는 호송차 탈지 여부 정도만 현장에서 협의 거쳐야 된다. 차량은 편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차원인데 공수처와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이 현저하게 지금 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전 중에 집행 끝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지금 공수처는 계속 안 된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해야 된다. 영장에 의해서 체포해서 이른바 공수처로 끌고 가겠다라는 취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 나가서 조사받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나가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꼭 영장을 위해서 끌고 가서 구금을 시켜야 뭐 속이 시원하겠냐. 예를 들어 뭐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중에 뭐 협의가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전재 의원님, 예. 저는 지금 공수처의 모습은 굉장히 공명심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탄생부터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합으로 좀 이루어졌고,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보더라도 윤석열 때리기에만 집중해온 공수처입니다. 또한 본인들의 그런 존재감을 네. 또한 그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런 모습. 뭐 지금 포토라인에 세우냐 마느냐 지금 뭐 예. 이런 것도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데, 저는 체포 뭐 구속영장도 아니고 체포영장이 집행된 어떤 피의자에 대해서 무슨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저는 예. 처음 들어보는, 거의 드문 예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저런 것만 봐도 공수처가 굉장히 수사 경험이 지금 없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결국 이제 구속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본인들의 존재감을 한껏 좀 내세 보이려는 좀 그런 공명심에 젖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앞으로의 뭐 수사 뭐 협조랄지 또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체포영장의 발부도 물론 법원이
발부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당한 발부냐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위험 부담을 줄인다는 면에서 체포영장에 의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보다는 자발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나중에 공수처의 여러 가지 이 수사 뭐 상황이랄지 아니면은 또 공수처의 어떤 그런 입지를 위해서도 저는 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은 뭐 아직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있다 없다 뭐 예단할 수는 없어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권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계엄에 대한 적법성 여부만 판단하면 되지 여기서 내란과 외환이 왜 나오느냐라고 거세게 반박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결과 그 이후 재판 과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이 내란죄 혐의로 공수처가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법률적으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관련 혐의로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고 향후에는 내란죄로 어쨌든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해야 하는 법적인 논란 상존한 채 지금 체포영장 집행 과정입니다.